두 번째 이야기는 엄지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 미셀 세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셀 세르. 미셀 세르라는 철학자가 쓴 책입니다. 엄지 세대. 두 개의 뇌로 만들 미래. 미셀 세르가 지금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이 젊은 층들을 두 개의 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는 기억하는 뇌, 하나는 이제 창의적인 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개의 엄지를 이용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엄지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옛날에는 스마트폰, 핸드폰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엄지로 이제 앱을 누르니까 엄지 세대라고, 검지 세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죠? 검지 세대. 이제 앱은 누르긴 하지만, 검지 세대. 앱은 누르기는 하지만 글씨를 쓸 때는 이제 엄지로 하기 때문에 엄지 세대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제 이 책에서 세르가 기성세대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걱정스럽게만 바라보던 미래 세대의 잠재력을 예찬합니다. 세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책을 인용해 볼게요. 엄지 세대가 지닌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도록 할 때 과거에 구조화되어 여전히 현재를 지배하는 행동 양식, 미디어, 장래 계획 등을 모두 벗어던진 새로운 세상이 가능할 것이다. 참 멋진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점에 선 아이들을 어른들이 어떻게 봐야 할지를 이 할아버지가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한 3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긴 했는데, 엄지 세대는 가상과 실제의 경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들죠. 세상의 변화를 재빨리 감지하고 추집한 정보를 분해하고 짜집기 해서 새롭게 탄생시킵니다. 정보를 퍼나르고 전달하는데 주저함이 없고 동영상을 만들어 전 세계 수억 명과 공유하죠. 틱톡 같은 경우 이제 저희 딸아이도 그 틱톡 동영상 짧게 만들어가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 세계 수억 명과 동영상을 만들어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사실 두 개의 엄지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든 지식을 알아낼 수 있는 엄지 세대는 교실에 가만히 앉아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따분해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제 강의를 들어도 다른 것도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강의의 핵심을 잘 알아야 또 이제 시험을 칠 수가 있으니까, 또 노트 정리도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집중과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집중을 해서 하나를 깊이 이해하고 생각을 깊이 하는 거 하고, 다양한 정보를 막 이렇게 맛보기로 엄청나게 많이 보는 거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다양한 정보들을 차차차차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나중에 남는 게 없어. 그런 하나를 이렇게 깊이 파면은 뭔가 통찰력이 생깁니다. 이 통찰력은 나중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강의를 할 때는 선생님이 뭔 얘기를 하는지 집중력을 가지고 쭉 지켜가지고 뭔 얘기를 하고자 한다, 그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그거를 파악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그게 아니고 나는 강의도 들으면서 레포트도 하고 TV도 보고 라디오도 듣고 음식도 먹고 다 해. 이거는 정말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또 다른 교수님들 강의도 마찬가지고, 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를 잘 잡고 그것을 정리한 다음에 그것을 내 거로 만들고 생각하고 숙고하고, 그죠? 융합하고, 이게 인문학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지금 엄지 세대들이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엄지 세대는 교실 안에 가만히 앉아서 차렷 하고 선생님 말씀 듣는 것 견딜 수 없습니다. 따분해하죠. 따라서 이들은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교실에서 소란스럽게 구는 것이죠. 교사가 공급해주는 지식을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그 가능성을 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줌으로 혹은 또 저도 마찬가지 동영상으로 유튜브 올려서 밴드에 여러분들 이제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단지 온라인으로 지식을 공급하는 것은
면대면과 별 다를 바가 없죠. 질문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아무튼 교실에서 힘의 중심은 강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탁이었죠. 왜냐하면 지식을 전수하는 사람과 지식 자체가 가진 권력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단이 있고 학생들이 여기 앉아 있고 조금 높은 곳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권력 구조입니다. 내가 앞으로 다 보고 여러분 나를 봐야 되고, 그죠? 내가 높은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이게 옛날부터 시작되었던 학교 시스템이었고, 그 다음에 지식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진다는 것처럼 미셸 푸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힘은 권력 플러스 지식 플러스 힘이 권력입니다. 뭐 같은 이야기는 하겠지만, 따라서 지식의 밀도는 강단을 중심으로 강화되다가 주변으로 갈수록 점차 희박해집니다. 그러나 엄지 세대는 이런 식의 지식 공급을 거부하죠. 지식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교사가 공급해주는 지식의 양을 훨씬 뛰어넘는 지식을 언제 어디서나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검색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세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은 민주화되었고 지식 시대는 종말을 맞았다. 마찬가지입니다. 엄지 세대는 운전자가 이끄는 대로 얌전히 앉아있는 승객이 아니라 스스로 운전하는 능동적인 운전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셸 세르가 이렇게 상상합니다. 엄지 세대와 함께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비트코인, 블록체인이죠. 누구나 자신의 고유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로 다른 사람을 헤아려고 하지 않는 사회. 이게 미셸 세르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이죠. 그리고 엄지 세대는 기성 세대가 꿰뚫이지 못했던 벽을 부수고 활기찬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르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민주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피라미드처럼 극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구조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위에 권력층들이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모든 권력을 장악했단 말이에요. 1%가 99%를 장악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엄지 세대의 등장으로 정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99%가 1%의 정보를 해체해버리고 정보를 오픈해버리는 거죠. 가령 교사가 지식을 독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학 지식이 이제는 더 이상 의사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정보는 더 이상 언론 기관에만 집중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유튜버들도 이제 뉴스를 뭐 방송하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잘못된 가짜 뉴스를 이야기하는 극우 유튜버들은 문제긴 하지만 미시 권력들이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화 때문에 그래요. 민주화의 큰 바탕 아래 누구나 자기 소리를 검열 없이 제재 없이 할 수 있다는 것, 민주화의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르는 또 이렇게 낙관합니다. 엄지 세대가 가꾸는 세상은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대안이 솟구칠 것이며 자신과 타인의 연계가 삶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은 엄지 세대가 지닌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도록 할 때 활발해질 것이며 이 덕분에 이미 동력을 이룬 기성세대 또한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세계로 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엄지 세대의 장점이었고, 이제 제가 이 미셸 세르의 엄지 세대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엄지 세대들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BTC나 BTS를 통해서 한 방의 매력, 그 다음에 혁명의 유혹에 빠진 젊은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셸 세르 이야기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가축과 더불어 사는 삶, 여름날의 수확 같은 시골의 정서를 모르는 이들, 잦은 무력 충돌의 결과로 채워지던 마을의 공동묘지, 부상자, 기근, 피 묻은 국기, 전사자 기념 조형물 따위는 먼 옛날의 이야기로만 여기는 이들,
고통과 도덕성의 요구가 지닌 절박한 구속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마냥 행복에 겨우 살고 있는 이들. 새로운 세대의 구성원들은 문학이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라떼는 말이야, 이런 꼰대의 잔소리로 듣기에는 제가 볼 때는 젊은 세대들이 들어야 할 충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보릿고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 6.25의 동족 상잔의 빅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 5.18 광주 학살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 IMF의 경제난을 이해하지 못한 세대, 너희들에게 너희가 개맛을 아느냐? 신구 선생이 얘기하죠. 너희가 인생을 아느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그재그. 그죠? 여러분들이 똑똑한 뇌로 산 정상까지 일직선으로 쫙 시동 걸어서 200km로 300km로 직진해가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엄지 세대는 가능해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그재그. 요런 인생의 변곡점에서 느끼는 그런 어떤 삶의 주름,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바로 미셸 세르의 충고입니다. 가축과 더불어 사는 삶. 여름날의 수학 같은 시골의 정서. 그죠? 시골에서 잠자리 잡고 나비 잡고 산골 뛰어놀고 눈밭에서 눈싸움하고, 그죠? 이런 시골의 정서. 아스팔트 정서가 아니라 시골의 정서. 그리고 정말 피 튀기는 전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부상자들, 피 묻은 국기, 전사자 기념 추억물.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세상 다른 곳의 이야기고, 거기에 대한 공감이 없는 이들은 그들이 BTS나 BTC에 이렇게 매몰되어 가지고 한 방향으로만 간다면은 조금 이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학과 철학,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었던